초겨울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낀 군부대 입구. 초라한 행색의 한 할아버지가 조심스레 걸어옵니다. 회색 점퍼에 낡은 바지, 닳아버린 운동화. 지팡이를 짚으며 한 발 한 발.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구 초소의 군인 둘이 그를 바라봅니다. 저 할아버지 또 왔네. 군인은 속삭이며 한숨을 내쉽니다. 할아버지는 문 앞에서 주머니를 뒤적입니다. 구겨진 종이 한 장, 편지 하나, 작은 손수건, 그리고 꾸깃꾸깃한 종이 봉투. 직원, 어르신, 어떤 용무세요? 할아버지. 저기 손자 면회 좀 하러 왔어요. 직원은 태블릿을 켜고 확인합니다. 면회 대상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할아버지. 이승호 일병입니다. 직원 가족관계 확인 서류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순간 멈칫. 아, 그런 건 없는데요.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확인 서류 없으면 면회 안 됩니다. 할아버지 눈빛이 당황과 슬픔으로 얼룩집니다. 손자 얼굴 한 번만 보고 가려는데요. 직원은 정중하게 말하지만 단호합니다. 규정상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뒤로 돌아섭니다. 지팡이 짚는 소리만 덩그러니 울려 퍼집니다. 초소한 군인 하나가 살짝 고개를 내밉니다. 진짜 손자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다른 군인은 웃으며 말합니다. 요즘 사기 많대. 절대 속지 말랬어. 할아버지는 면회소 근처 벤치에 조용히 앉습니다. 마치 누가 나와주길 기다리는 듯. 그의 손엔 여전히 편지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햇살은 쨍쨍하지만 바람은 차갑습니다. 노인은 옷깃을 여미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바로 그 안쪽 손자의 부대는 바쁘게 돌아갑니다. 철조망 너머 그렇게 가까운 거리인데 둘 사이는 유리벽처럼 멀게 느껴집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고 하늘을 봅니다. 새들이 날아가는 걸 조용히 바라봅니다. 그 눈엔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하지만 닦지 않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바람을 느낍니다. 몇몇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며 그를 힐끔 봅니다. 누구 하나 말을 건네지는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봉투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냅니다. 어릴 적 손자와 찍은 작은 사진.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짓는 할아버지. 잘 지내는구나. 얼굴만 봐도 좋을 텐데. 그 순간 초소 안에서 교대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군인 한 명이 할아버지를 다시 쳐다봅니다. 잠시 고민하듯 입술을 깨물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할아버지는 벤치에서 조심스럽게 일어섭니다. 무릎이 아픈 듯 인상을 찌푸립니다. 천천히 걸어 면회소 입구를 다시 바라봅니다. 눈빛엔 간절함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다시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기에 그저 멀리서 바라보다 돌아섭니다. 지팡이를 짚고 작은 발걸음으로 부대를 떠납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카메라는 멀어지는 뒷모습을 따라갑니다. 그 뒷모습은 슬프고 고독하며 그리고 무언가 비밀을 간직한 듯 깊어만 갑니다. 면회소 앞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비탈진 시골길, 트럭 짐칸에 앉은 한 남자. 그는 지금의 할아버지보다 훨씬 젊어 보입니다. 잔뜩 젖은 작업복, 손엔 굳은 살이 가득합니다. 그의 옆엔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아내가 보입니다. 짧은 대화 속 고단하지만 행복했던 과거. 그러나 곧 전환. 병원 복도, 침통한 얼굴의 남자. 의사의 말에 고개를 떨굽니다. 사고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자는 멍하니 병실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웁니다. 장례식 장면, 검은 옷을 입은 남자와 작은 아기. 그 뒤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아기였던 아이가 이제는 유치원에 갑니다. 비 오는 날, 남자는 우산 없이 아이를 마중 나갑니다. 젖은 어깨 위로 아이가 올라탑니다. 둘은 함께 웃으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허름한 농가, 이불을 덮어주고 책을 읽어주는 밤. 남자는 서툴지만
다정한 아버지 같은 할아버지였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논으로 향하고 낮에는 공사장 자빌도 합니다. 작업장 컨테이너 앞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작은 사진 하나를 바라봅니다. 우리 승우 잘 커야 할 텐데. 소박한 생일상, 초를 끄는 손자. 할아버지는 작은 목걸이를 선물합니다. 우리 집 보물이다.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 승우는 밝게 웃으며 할아버지 최고. 장면이 바뀌고 중학생이 된 승우. 할아버지의 반찬을 몰래 친구와 나눠 먹습니다. 승우. 할아버지 손맛은 최고지. 할아버지는 묵묵히 일만 하지만 그 눈엔 따뜻함이 가득합니다. 어느 날 승우는 군대 입영 통지서를 받습니다. 할아버지는 표정이 복잡합니다. 벌써 이렇게 컸구나. 이때 전날 밤 둘은 함께 된장찌개를 나눕니다. 승우. 할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든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미안하다. 다 해주지 못해서. 그리고 눈을 감고 조용히 우는 장면. 입대 당일 터미널에서 작별 인사. 승우는 버스 안에서 할아버지를 향해 손을 흔듭니다. 할아버지는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버스가 멀어지고 그제서야 돌아섭니다. 지금 장면으로 전환. 병원 복도에 앉아 사진을 바라보는 현재의 할아버지. 그 손엔 여전히 오래된 편지가 쥐어져 있습니다. 편지 봉투에 적힌 글자. 승우야, 잘 지내고 있지? 할아버지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입니다. 얼굴만이라도 한번 보면 좋겠다. 장면은 점점 어두워지고 창밖엔 눈발이 흩날립니다. 과거의 조각들이 그렇게 조용히 사라집니다. 맑고 서늘한 하늘 아래 아침 점호가 시작됩니다. 군복을 단정히 입은 병사들이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정자세로 서 있는 청년 하나. 그가 바로 이승우 일병입니다. 지휘관이 그의 이름을 불러 칭찬합니다. 이번 주 모범 병사 이승우 일병. 주변 동료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승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짓습니다. 생활관 내부 정돈된 침상과 가지런한 물건들. 승우는 신발을 닦고 옷을 개며 묵묵히 일합니다. 동료 병사가 다가와 말을 겁니다. 야, 넌 진짜 성실 그 자체다. 승우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죠. 조금 뒤 그들은 식당으로 이동합니다. 밥을 먹으며 서로 가족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엄마 면회 온댔어. 짜장면 사줄 거래. 나는 여자친구 온다. 승우는 말없이 밥만 뜨고 있습니다. 너는 가족 온대. 승우는 미소를 짓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아, 미안. 그냥 물어봤어. 승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괜찮아. 집이 멀기도 하고 바쁘실 거야. 그는 그 말을 하며 시선을 창밖으로 돌립니다. 어딘가 허전하고 슬픈 기운이 감돕니다. 그날 저녁 승우는 조용히 책상에 앉아 편지를 씁니다. 할아버지께.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종이에 묵직한 진심이 담깁니다. 편지를 쓰던 중 문득 목걸이를 꺼내봅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가 준 은색 목걸이. 우리 집 보물이야. 꼭 간직해라. 그때가 떠올라 잠시 멍하니 바라봅니다. 그의 표정엔 그리움이 묻어납니다. 옆자리 병사가 장난스럽게 묻습니다. 여친 사진이냐? 승우는 웃으며 목걸이를 넣습니다. 아니, 가족 사진.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승우. 귓가엔 누군가의 음성이 맴도는 듯합니다. 승우야, 밥 잘 챙겨 먹고 춥게 입지 마라. 할아버지의 목소리 같습니다. 승우는 눈을 감습니다. 짧은 숨을 고르고 다시 눈을 뜹니다. 어두운 방, 조용한 숨소리들. 그 속에서 혼자 깨어있는 승우의 모습. 그의 눈은 희미하게 젖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는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간부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 면회소에 이상한 노인 한 분이 자꾸 출입 시도. 서류 없이 손자라고 주장합니다. 모두 주의하십시오.
사칭 가능성 있습니다. 그 말에 병사들은 수군거립니다. 진짜 손자라면 서류 갖고 왔겠지. 요즘 그런 사람 많다더라. 그 소문은 부대 전역에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승우는 그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오늘도 그는 묵묵히 훈련에 임합니다. 구보를 하고 사격 훈련을 마치며 땀에 젖은 얼굴. 그럼에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 모습에 후임들은 진짜 멋있다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모릅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엔 빈자리가 있다는 걸. 그리움은 소리 없이 찾아오고 승우는 그걸 억지로 꾹꾹 눌러 담고 있다는 걸. 눈발이 흩날리는 이른 아침, 군부대 정문 앞. 할아버지가 다시 나타납니다. 이번엔 작은 비닐봉지를 손에 든 채. 바지 끝은 젖어 있었고 신발엔 진흙이 묻어 있습니다. 숨을 고르며 면회소로 향하는 발걸음. 지팡이 짚는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릅니다. 초소 근무자들이 그를 보며 조용히 수군댑니다. 저분 또 오셨네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갑니다. 이거 우리 손자한테 주고 싶어서요. 봉지 속엔 손수 뜬 털장갑, 그리고 작은 편지.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어르신, 아직도 서류 없으세요? 할아버지는 멋쩍게 웃습니다. 컴퓨터도 잘 모르고 어디서 떼야 하는지도. 직원은 고개를 돌리며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규정상 안 됩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떨립니다. 그냥 얼굴만 멀리서라도 보고 갈게요. 말 한마디라도 못해도 좋으니까. 직원은 무표정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더 기다리시면 곤란합니다. 그 말에 할아버지의 어깨가 축 처집니다. 그는 벤치 쪽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잠시 앉아 봉투를 꼭 껴안은 채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군인 몇 명이 그를 지나치며 힐끔힐끔 봅니다. 진짜 손자 맞는 걸까? 그러게 매번 저렇게 와. 시간이 흘러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다시 일어섭니다. 비닐봉지를 들고 면회소 앞에 선 채 한참을 서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문을 열고 나올 것처럼. 그러나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나가던 간부 한 명이 다가와 단호하게 말합니다.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출입 금지 구역이에요.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섭니다. 갑자기 휘청이며 넘어진 할아버지. 바닥에 손이 째이며 장갑과 편지가 흩어집니다. 근무자들이 놀라 달려옵니다.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손을 뻗어 편지를 주워듭니다. 그리고 괜찮다며 일어섭니다. 무릎이 깨졌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걷습니다. 초소 병사 한 명이 그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봅니다. 그는 말없이 안에서 손자 명단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승우 진짜 손자 맞는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젓고 컴퓨터를 끕니다. 초소 안에서 병사 하나가 창문 너머를 바라봅니다. 바람은 세차게 불고 한 장의 편지가 땅바닥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 위엔 흐릿한 손글씨. 승우야, 네가 자랑스럽구나. 군식당, 점심시간. 병사들이 식판을 들고 줄을 섭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 노인 또 왔다더라. 이번엔 장갑이랑 편지도 들고 왔다는데 진짜 손자 보러 온 걸까? 소문은 어느새 병사들 사이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생활관 안, 병사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야. 매번 그냥 가. 그 정도면 진짜 아닐까? 아니 요즘 사기꾼 많대. 감성팔이야. 말은 많지만 아무도 진실은 모릅니다. 그저 들려오는 풍문뿐. 한 병사가 조용히 말합니다. 근데 눈빛이 좀 달랐어. 진심이 느껴졌다고 해야 하나. 다른 병사가 콧방귀를 낍니다. 에이, 요즘 연기도 리얼하게 해. 바로 그때 생활관에 간부가 들어옵니다. 이번 주부터 면회 보안도 강화된다. 가족 증빙 서류 없으면 절대 안 돼.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분위긴 어딘가 묘합니다. 훈련 후 대기 시간, 병사들은 작은 목소리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손자가 혹시 우리 중에 있는 거 아냐? 이승우 일병. 걔 착하긴 하잖아. 그치?
근데 걔도 아무 말 없었잖아. 그 순간 조용히 책을 읽던 승우가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다시 책에 시선을 돌립니다. 누군가는 그를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손자가 본인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그러나 아무도 직접 말은 꺼내지 못합니다. 초소 근무자들도 수군거립니다. 편지에 이름까지 적혀 있었다던데 이승우 맞긴 맞는 것 같대. 그럼 왜 계속 막지? 서류가 없잖아. 규정상 방법이 없어. 어느 병사는 입술을 깨물며 말합니다. 그냥 한 번이라도 보여주면 안 되나? 간부는 단호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매뉴얼대로 하자. 규정이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 벽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벽 너머 진심은 점점 커져갑니다. 몇몇 병사들은 몰래 스마트폰을 뒤적입니다. 이승우 일병 가족 사항 좀 찾아볼 수 없나? 공개된 정보 없어. 답답한 눈빛이 서로 교차합니다. 밤이 되고 전등 아래서 혼자 앉아있는 병사 하나. 그는 조심스레 수첩에 뭔가를 적습니다. 혹시 진짜면 우리가 너무한 건 아닐까? 창밖엔 바람이 불고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그 밤 군부대 안엔 이상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아무도 확신할 수 없지만 누군가는 이미 눈치챘는지도 모릅니다. 진심은 서류보다 느리지만 더 깊게 전해진다는 걸. 다음 날 점호 시간. 승우는 여전히 단정히 서 있지만 주변 시선이 달라져 있습니다. 의심, 걱정, 그리고 조심스러운 호기심. 하지만 승우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소문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것도. 그저 고요하게 훈련장으로 향합니다. 그 속에서 무언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작은 동정심이 조금씩 진실의 문을 두드립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날 회색 하늘 아래 할아버지가 천천히 부대 근처 벤치에 앉습니다. 얇은 점퍼 속으로 바람이 스며듭니다. 입김이 하얗게 새어나오고 손은 벌겋게 얼어 있습니다. 그 손엔 여전히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안엔 털장갑 한 켤레와 꾹꾹 눌러 쓴 편지 한 장. 승우야, 겨울엔 손 시리지 말라고 할미가 짠 거란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기도하듯 중얼거립니다. 하늘이시여, 한 번만 아이 얼굴만. 갑자기 거센 바람이 몰아칩니다. 군부대 행정반 오후 시간. 병사들이 컴퓨터 앞에 모여 있습니다. 방금 전화 왔대. 군인 손자 찾는다고. 누구야? 이름 뭐래? 이승우 일병. 그 순간 모두가 조용해집니다. 누군가 천천히 말합니다. 그 노인 진짜 손자 맞았네.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막은 거야? 간부는 침묵하다 말합니다. 서류가 없었잖아. 어쩔 수 없었어. 그 말에 병사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잠깐만요. 혹시 그 편지 아직 있어요? 간호사와 통화한 병사가 편지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 글씨, 삐뚤하지만 따뜻한 문장. 승우야, 내 자랑스러운 손자여. 꼭 안아보고 싶구나. 누군가는 입술을 깨뭅니다. 진짜였잖아. 그 순간 위병소 병사 하나가 작게 말합니다. 그날 편지랑 사진 보여달랬었지. 내가 안 믿었어. 그의 눈이 젖어듭니다. 그렇게 떨던 손 아직 생각나. 행정반 간부는 고개를 돌려 중대장에게 보고합니다. 이승우 일병, 지금 훈련 중입니다. 바로 불러와. 조교가 뛰어갑니다. 훈련장 한쪽 구보를 하던 승우가 이름을 듣고 멈춥니다. 이승우 일병, 지금 당장 행정반으로. 어리둥절한 얼굴로 달려오는 승우. 행정반 문이 열리고 간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너 할아버지 계시지? 순간 승우의 표정이 굳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간부는 잠시 침묵하다. 그의 손에 사진 한 장을 건넵니다. 사진 속 병원에 누운 할아버지. 그리고 손에 꼭 쥔 장갑과 편지. 지금 병원에 계셔. 면회 오셨다가. 승우는 그대로 주저앉을 듯한 표정입니다. 왜 지금까지 왜 아무도? 눈가가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어디 계세요?
당장 가겠습니다. 중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군차를 배정합니다. 지금 당장 가. 승우는 목걸이를 쥐고 조용히 중얼입니다. 할아버지 기다려주세요. 그의 손엔 어린 시절 받은 목걸이가 반짝입니다. 군용 지프가 병원으로 향해 달립니다. 승우는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고릅니다. 차 안엔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그 속에선 뿌리 깊은 사랑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병원 입구에 도착한 지프. 승우는 뛰듯 병원 안으로 달려갑니다. 이승우 일병 보호자 맞습니다. 간호사들이 놀란 듯 고개를 듭니다. 아, 네. 이쪽입니다. 승우는 복도를 따라 병실 문 앞에 섭니다. 그 순간 손이 떨립니다. 몇 번이고 문고리를 쥐었다 놓았다를 반복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 3번이나 찾아온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문을 엽니다. 병실 안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듭니다. 흰 이불 아래 조용히 잠든 할아버지. 승우는 그대로 멈춰 섭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부릅니다. 할아버지.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린다. 승우는 긴장된 얼굴로 안으로 들어선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는 할아버지. 창밖에서 따스한 햇살이 들어온다. 승우의 숨이 잠시 멎는다. 그의 눈동자엔 놀람과 슬픔이 교차한다. 그는 조용히 한 걸음 더 다가선다. 할아버지. 속삭이듯 부르는 목소리. 그 순간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인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뜨는 할아버지. 희미하게 시야가 맞춰지기 시작한다. 군복을 입은 손자가 눈앞에 서 있다. 할아버지의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올라간다. 승우냐? 승우는 무너지는 듯 고개를 떨군다. 죄송해요. 이제야 왔어요. 할아버지의 손이 떨리며 들어 올려진다. 그 손이 승우의 뺨에 닿는다. 됐다, 이렇게 보니 난 더 바랄 게 없다. 승우의 눈가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다. 왜 혼자 오셨어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힘겹게 웃는다. 너 잘 있다는 소식만으로도 난 충분했단다. 그 말에 승우는 입술을 깨문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손을 잡는다. 그 손은 차갑고 거칠었다. 군 생활 힘들지 않니? 승우는 고개를 흔든다. 아니요. 지금은 정말 괜찮아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구나. 승우는 말없이 손을 꼭 쥔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속삭인다. 넌 언제나 내 자랑이었다, 승우양. 승우는 눈물 속에서 웃음을 지어본다. 이제부터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두 사람의 손이 꼭 맞잡힌다. 그 순간 병실 안엔 조용한 기적이 흐른다. 문틈 사이로 간호사가 그 장면을 지켜본다. 감동에 젖은 눈빛.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이어진 가족의 연결. 할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감는다. 이번엔 평온한 얼굴이다. 승우는 그의 손을 가슴에 안는다. 그리고 작은 입맞춤을 한다. 이 목걸이 기억하시죠? 주머니에서 오래된 은 목걸이를 꺼낸다. 할아버지가 생일에 선물했던 보물. 그걸 보여주자. 할아버지의 입꼬리가 또 한 번 살짝 올라간다. 그 장면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고요하다. 시간이 흘러 병실 창가에 앉은 승우. 창밖엔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다. 그의 눈엔 더 이상 눈물이 없다. 그저 고요한 미소만이 머물러 있다. 입을 열어 조용히 말한다. 저 왔어요, 할아버지.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지고 창밖의 빛이 병실을 감싼다. 그리고 둘 사이의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한다. 병실 창으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들어온다. 승우는 할아버지 곁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다. 할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한 채 조용히 잠들어 있다. 얼굴에는 평온함이 감돈다. 기계음이 잔잔히 울리고 시간은 느리게 흐른다. 승우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낸다. 작은 앨범이다. 어릴 적 사진들이 차곡차곡 담겨 있다. 그 안엔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도 있다. 이거
다 할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는 조용히 사진을 넘기며 말한다. 이때 된장찌개 끓여 주시던 거 기억나세요? 할아버지의 눈이 살며시 떠진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그 눈엔 미소가 어린다. 승우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웃는다. 다 나으실 거예요. 꼭 함께 집에 가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너도 고생 많았구나.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승우는 침대 옆 작은 테이블을 정리한다. 손으로 물컵을 조심히 건네며 말한다. 천천히 드셔보세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잡는다. 작은 한 모금. 승우는 그것만으로도 기쁘다. 이제 정말 괜찮으신 거죠? 할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한다. 너 보니까 힘이 난다. 병실 밖 간호사들이 미소 지으며 지켜본다. 저 손자 정말 대단하다. 진짜 가족이네. 시간이 흘러 오후. 승우는 병원 복도에서 전화를 받는다. 예, 중대장님. 치료 잘 받고 계십니다. 며칠 더 병가를 받게 됐습니다. 전화가 끝나고 그는 병실 문을 조심스레 다시 연다. 할아버지는 지금도 편지를 쓰고 있다. 떨리는 손으로 적는 한 글자 한 글자. 승우가 묻는다. 누구한테 쓰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한다. 내 아버지한테 하늘에서 보고 있을 테니까. 순간 승우의 눈이 다시 촉촉해진다. 할아버지, 이젠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두 사람은 조용히 손을 맞잡는다. 창밖엔 붉은 석양이 번지고 있다. 병실 안은 따뜻한 빛으로 물든다. 이제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다. 그저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고요하고 아름답다. 승우는 할아버지의 손등에 입을 맞춘다. 다 나으시면 우리 고향 가요. 할아버지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거기서 된장찌개 끓여줄게. 둘은 마주보며 웃는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재회가 지금 이 병실 안에 피어오르고 있었다. 군부대 정문 앞 환한 햇살 아래 퇴소식을 마친 병사들이 가족들과 인사를 나눈다. 승우도 군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서 있다. 그 옆엔 회복한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함께 서 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기념 사진을 찍는다. 하나, 둘, 셋. 찰칵 소리와 함께 웃음이 번진다. 주변 군인 가족들이 승우를 바라보며 속삭인다. 저 병사 아시죠? 그 사연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3번이나 찾아오셨다던. 중대장이 다가와 인사를 건넨다. 고생 많았네. 이승우 일병. 정말 자랑스럽다. 승우는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인사한다. 감사합니다, 중대장님. 할아버지도 중대장에게 꾸벅 인사한다. 우리 아이 잘 보살펴 주셔서 고맙습니다. 중대장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작은 상장을 건넨다. 면회소에서의 인내와 사랑이 부대 전체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 종이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두 사람의 시간을 증명하는 상징이었다. 퇴소식을 마치고 승우와 할아버지는 군부대 앞을 천천히 걷는다. 이제 진짜 집에 가는 거네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우리 집 된장찌개 먹으러 가자. 둘은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향한다. 정류장 옆 의자에 함께 앉은 두 사람. 승우는 목걸이를 꺼내 보인다. 이거 할아버지께 받은 첫 선물이에요. 할아버지는 그걸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는다. 내가 잊지 않고 간직해줘서 고맙다. 버스가 도착하고 두 사람은 천천히 올라탄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 지나가는 들판과 마을, 어릴 적 승우가 뛰놀던 고향의 모습들이 떠오른다. 버스 안, 할아버지는 조용히 졸고 있다. 승우는 그런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다. 내가 받은 사랑은 앞으로 내가 갚아나가야 할 몫이다. 버스가 고향 마을에 도착한다. 정겨운 간판들과 익숙한 거리들. 버스 문이 열리고 승우가 먼저 내린 뒤 할아버지에게 손을 내민다. 조심히요.
이제부터는 제가 앞장설게요. 할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이 겹쳐진 듯 그 손을 꼭 잡는다. 두 사람은 조용히 마을길을 걷는다. 이제는 외롭지 않은 길. 누구보다 단단한 연결로 이어진 길. 작은 시냇물 소리와 따스한 바람이 둘을 감싼다. 그리고 카메라는 하늘로 천천히 올라간다. 그 아래 한 노인과 한 청년이 함께 걷는 모습. 그 길은 비록 오래 돌아왔지만 가장 아름다운 귀향의 길이었다. 마지막 자막이 뜬다. 가족이란 때로는 말보다 기다림으로 증명됩니다.